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에 대해 파기환송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캄보디아에 도착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한국인 송환 등의 협의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사망한 한국인 여성이 현지 범죄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시작된 게 2017년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도 결국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어요. 결국 고법에 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라 이런 결론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좀 주요하게 본 대목이 바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 이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이 대법원에서의 판단은요. 이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이 재산 분할 액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봐라라는 취지였고요.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항소심에서 나왔던 20억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재산 분할이 굉장히 쟁점이 된 부분이었는데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분할이 오늘 인정되는가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이 부분은 파기환송이 되었고요.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감안할 때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내려가면 이 재산 분할 액수는 다소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초에 처음에 나왔던 1심에서의 금액이 600억 원 상당이었고 그다음에 2심에서 거론됐던 금액이 이제 1조 4천억 원 규모인데 결국에 이제 결론이 그러면 그 중간선에서 나올 확률도 좀 있는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확실한 부분은 1조 3,808억 원보다는 조절이 될 수밖에 없다. 조정이 된다라는 부분은 맞지만요. 정확한 액수는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게 됩니다. 예. 결국 재산 분할 비율,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는 그 일부 그 재산에 있어서도 제하지는 부분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액수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무엇보다 오늘 판단에서 그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기여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는데 앞서 2심은 1992년 SK그룹, 그러니까 당시 선경이 태평양증권, 현재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대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 당초에 이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됐던 이 2심 재판에 근거해서 중요한 자료가요.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가량의 비자금이 이제 SK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선경 쪽에 흘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300억 원이 실제로 SK에 전달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만약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성격은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비자금에 해당할 것이고 불법적인 금원을 지금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가 전달했다고 해서 이것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불법 자금으로 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경우,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도박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단도 이제 그 부분을 차용해서 지금 노소영 관장이 이미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비자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 대법원이 직접 이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서 뇌물로 보인다라고 밝힌 점이 좀 주목할 대목인데요. 앞서 국세청이 이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과세할 가능성도 언급을 했어요. 오늘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 국세청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 이제 판단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이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가정을 해봤을 때 이 300억 원 가량 규모의 이 비자금 성격의 금원이 SK로 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뇌물의 성격을 띠는 비자금이다라는 부분만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워낙 예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정확한 증거가 남아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로 남아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 자료를 채택함에 있어서 형사재판보다 훨씬 더 좀 느슨한 잣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녹음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별도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변론으로 해도 일단 이혼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통용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이번 재판은 이혼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비자금의 성격을 다투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이 노소영 관장 측이 지금까지 제시해왔던 근거와는 또 다른 근거, 또 다른 주장 이런 것들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양측 모두 대법원 판결문을 이제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 입장을 내리라고 봅니다. 그에 맞는 어떤 그런 대책이라던가 전략들을 세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대법원에서는 명백하게 그 비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현저한 자금으로 보았고 이것을 적어도 노소영 관장 측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이것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는 기속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액수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있었던 판단이 이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자체나 아니면 그 액수 모두에 대해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SK 주식이 일부는 이 재산 분할 과정에 있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들어와 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기여도라던가 정확한 그 재산 분할 대상의 규모에 있어서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울고등법원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쟁점이 바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가 여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2심 결론도 오늘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이 처분을 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존재하는 걸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할 때 이미 어떤 이혼 소송이 예정되어 있거나 결혼이 파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재산 분할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예. 다른 사람에게 급작스럽게 내 재산을 넘긴다거나 내 재산을 고의로 축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재판부는 이미 처분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나누도록 하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영권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 친인척, 일가, 가족들에게 SK 주식 같은 부분을 일부 나눠줬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는 이미 처분한 이런 주식들도 모두 현 시점에서 SK 최태원 회장의 재산으로 보아서 그 부분을 더해서 재산 분할에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 대법원 판단에서는 이런 부분들 결국 경영권 유지라던가 공동의 재산 형성 유지를 위해서 처분한 부분은 함께 어떤 재산을 이룩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미 처분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걸 더해서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예, 서두에서 짚어주셨는데요. 대법원이 위자료 20억 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확정을 했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 분할 규모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액수가 더 놀랍다고 법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워낙 재산이 많다 보니까 예. 그 재산 분할 액수가 이렇게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누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는지 예. 그 정신적인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상당했는지 그것에 치유하는데 어느 정도 금전적인 배상이 적당할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건이 있을 때 배우자에게 인정이 되는 그 위자료 액수가 일반적인 평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 1억도 안 되네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가장 크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위자료 20억 원이 인정됐다는 건 물론 최태원 회장의 경제적인 상황도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혼 사건이라는 점, 이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이 노소영 관장에게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된다는 점이 감안된 경과이지만 예. 굉장히 이례적인 액수다. 예. 앞으로 이혼 소송에 있어서 특히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위자료 지급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한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위자료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 20억 원이 물론 정말 큰 액수의 금액이지만 1조가 넘는 재산 분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 지급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하면 이자가 붙거나 하는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단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 20억 원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지금부터 이 재산 분할 액수의 조정을 위해서 예.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을 위해서 많은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만약 이 1조 3,808억 원이 확정이 됐으면 예.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게 SK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텐데 일단 좀 가슴을 쓸어내린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참 지난한 과정인 것 같은데 두 사람 이혼 소송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거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자료 20억 원 나온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번 판결 향후 또 다른 이혼 소송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세기의 이혼이라고 네. 불렸죠. 한 사람의 이제 가정사가 이렇게까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 장녀의 어떤 결혼과 이혼이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예. 워낙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특유 재산 개념, 그러니까 원래부터 각자가 갖고 있던 재산이 어떤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특히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이 위자료의 액수가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천에서 5천 수준, 정말 많아야 1억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자료 판단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상향화가 실제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SK 그룹으로서는 사실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언급을 한 게 SK 그룹의 그룹 전체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사실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 지금 이 SK가 성장하는 과정이 SK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자면 전직 대통령의 그 후광 덕분에 성장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노소영 관장 측에서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단이 어떤 비자금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금의 성격이 불법적인 부분이라는 걸 확인해줬다고 해서 SK 측의 어떤 명예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단에서도 그 자금의 흐름이 건너갔다고 해도
이것은 불법적인 자금이다라는 것까지를 확인한 것이지 뭐 건너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 비자금이라는 것이 SK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일단 현 시점에서 SK는 이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 분할은 최태원 회장도 현금으로 이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만약 확정이 되었다면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 주식을 팔든 굉장히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다시 판단을 받고 액수의 조정이 있게 되면서 이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그 금원을 마련할 시간도 벌게 되었고 당장의 어떤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기나긴 과정을 거쳐왔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긴 싸움이 이어지게 될까요? 아직 이제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은 걸리리라고 봅니다. 이미 뭐 7, 8년 정도 예. 이 소송이 끌어왔던 부분인데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서 서울 고등법원의 그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또 재상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전보다는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양측의 주장이나 쟁점,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그 신급당 걸리는 그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더 걸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실무상 평가가 됩니다. 예, 앞으로 또 재판 결과에 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요.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사망한 한국인 여성이 현지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 모집책이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심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는 좀 추측과 이제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내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여성은 캄보디아에 인접한 이 베트남의 검문소 차량 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사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나 이제 약물 중독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 모집책이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조직의 윗선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사망 원인 그리고 이 해당 여성이 어떤 일에 관여돼 있던 것인지 실제로 어떤 감금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도 어떤 모집책으로서 다른 피해자에겐 또 가해자의 입장이었던 건지 예.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 어젯밤에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국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얼마나 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현지 내에서 범죄단체에 의해서 감금이 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 그 정확한 규모 판단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감금이 된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감금이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구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가장 급선무는요. 이들의 무사한 생還그러니까 소환을 통해서 한국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고요. 이 합동 대응팀도 일단 한국인들의 신원 파악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파악한 이후에는 현지 경찰과 공조를 통해서 빠르게 이들의 송환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은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지금 공동부검을 추진 중인데요. 이 공동부검 과정에서 장기매매 피해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금의 피해를 당하다가 이제 장기 매매 같은 부분도 성행했다 이런 진술들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부검 과정을 통해서 장기 매매의 증거가 있는가, 정확한 사인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측의 인원들이 이제 부검을 좀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장기 적출 여부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어떤 고문의 흔적, 뭐 폭행의 흔적이 있었는지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현재 경찰청에서는 일단 캄보디아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시아누크빌 이 지역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의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이 범죄 단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범죄의 소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웬치라고 불리 이유는 네. 이 범죄 집단들이 시아누쿠빌에 있었고 특히 우리 교민들의 피해, 우리 한국 국민들의 피해가 이제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곳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코리아 데스크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당장 실행에 착수하고 일을 해야 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이 캄보디아 현지 상황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치안도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한국인들이 정확하게 어떤 본인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그 이후에 구조가 되고 한국까지 송환되기 위해서는 현지 캄보디아 인력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들도 함께 해야지만 지금 원활한 그런 구조 작업 및 송환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예. 현지 파견 경찰관도 기존의 3명에서 일단 8명으로 증원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예. 코리아 데스크가 설치가 된다면 그래도 지금과 같이 대사관에 통한다거나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현지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즉각적으로 한국의 인력들이 현지 경찰과 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캄보디아의 보코산 지역과 포이펫에 대해선 여행 금지를 발령했고요. 시아누쿠빌 지역에는 3단계 출국 권고가 발령됐는데 만약에 이 지역들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는 뭐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 여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이제 여행에 유의하라는 조치가 있고 그 다음이 자제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출국을 권고하고 마지막에는 여행 금지 조치가 있게 됩니다. 예. 만약 이 여행 금지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관광이나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된다면 여권법 위반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예.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일단 이런 조치들을 취해 둔 것인데 이제 이런 조치 지금이라도 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황이지만 조금 좀 늦지 않은가, 너무나 늦은 대응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웬치라고 하는 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조직이 어떤 곳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요. 특히 납치와 사기 배후에 삼합회가 핵심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삼합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입니까? 이 동남아의 범죄 단지들을 지배하는 것이 중국에서 시작한 범죄 조직 삼합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부의 이 중국 현지에서의 어떤 단속이라던가 어떤 치안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이 삼합회가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 세력을 더 확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 시장으로 범죄 조직들이 눈을 돌려서 네. 온라인에서 기반을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던가 뭐 로맨스 스캠, 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불법 온라인 도박과 같은 부분에 정말 광범위하게 손을 뻗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단속을 피해서 동남아로 그 근거지를 옮긴 삼합회가 이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범죄와 굉장히 뿌리 깊게 연관되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제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런 관련된 유사 범죄의 배후를 적극적으로 이제 공개하면서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좀 어떻게 일단락이 될까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동남아 등지로 해서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자선 사업을 굉장히 크게 벌리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검은 돈, 검은 힘을 이용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두 얼굴의 조직들이 지금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영국과 미국 같은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인지를 하고요.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지금 자금 세탁에 활용하고 있는 가상 자산 등을 동결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범죄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부분,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그 검은 돈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검은 돈을 틀어막는다면 또 범죄를 저지를 그 유인을 차단할 수 있다는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송환이 1순위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캄보디아와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 마련,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런 범죄 단체들에게 만약 이런 피해를 통해서 수익을 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신속하게 환수하고 몰수하고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예. 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캄보디아 이 지역의 범죄 조직들이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 경찰의 수사, 당국의 공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사망이 좀 좁혀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 인접한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나라들로 도피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캄보디아 조직의 단지들이 굉장히 큰 이목을 받게 되면서 도피 정황들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그런 진술들을 보자면은 이제 구금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오히려 야밤에 근거지를 옮기고 본인 역시도 구금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캄보디아가 어떤 범죄의 온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 범죄 조직들이 근거지도 또 인근 국경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현 시점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구금되어 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이 범죄 단체들이 구금 피해자와 함께 다른 제3의 장소로 이동한다면 그때는 이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송환하는데 더 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캄보디아로 급파된 우리 정부 대응팀에 좀 안심되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